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자식의 기운을 보는 자식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식궁이 좋은 성분이 되어 있는지, 자식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자식궁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시주가 이렇게 자식궁이 됩니다. 시주, 여기가 이제 자식궁이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일간. 이거 다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방 이제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이제 보시기 때문에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여기를 일간, 사주의 주인공,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월지, 월지는 이제 격입니다. 격, 용신이 들어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월지를 이제 잘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식의 기운, 이 자식의 기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기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일까 이제 하게 되면 이 자식궁이잖아요. 자식궁. 내 사주에서 이 자식궁의 역할, 내 사주에서 이 자식궁의 역할을 한번 이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궁의 역할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조우적으로도 이제 보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월지가 미월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임계수가, 조우를 해결해주는 임계수가 여기에 있든가, 아니면 여기 축월이다 하게 되면 병정화, 아니면 지지로는 사오미가 여기에 있든가 하게 되면 조우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일단 자식의 역할이, 자식의 기운이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간이 있고 일간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기토이다 이렇게 했을 때, 간단하게 간목이라고 하게요. 간목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월지가 신금입니다. 신금. 그 뭡니까? 이제 편관이잖아요. 편관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예 그냥 강하게 쓰게요. 경신 월주다. 이렇게 되면 편관격이, 편관이 천간으로 떴기 때문에 일간 간목 입장에서는 이 편관의 흉의를 감내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것입니다. 간목 입장에서 서슬퍼런 도끼가 아예 세트를 이뤄가지고 일간 간목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 자식궁에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병화가 있다 이렇게, 병호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병인이 되겠네요. 병인, 시주 하게 되면 병인시가 됩니다. 간목 일간은.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자체 장생입니다. 이 인목이 병화를 장생시켜 줍니다. 상당히 이 병화가 뿌리도 있고 상당히 튼튼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더 좋겠죠. 오화가 있습니다. 인호합됐잖아요. 인호술 삼합, 화삼합이 되는 것입니다. 화. 그러면 이 병화는 상당히 센 병화입니다. 상당히 센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병화는 사주에서 식신이 됩니다. 이 편관을 화극금,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식신이 편관을 받기 때문에 식신제살이라고 합니다. 편관은 일간 간목을 치는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이 편관은 금금목으로 일간 간목을 상당히 치고 있는데, 상당히 일간 간목은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릴 것입니다. 근데 옆에 병화가 있잖아요. 밑에 인호 화국이 되면서 병화로 이 금을 화극금으로 치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식궁에 좋은 성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당히 자식궁에 좋은 성분이 있잖아요. 자식덕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자식이 상당히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으로도. 이렇게 되면 자식의 그 기운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 자체도 상당히 인생이 잘 풀리는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 본인 사주로 이렇게 내가 이제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사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더라고요. 여기는 보게 되면 내 배우자도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내 배우자도 좋은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갑오 자체가 홍염살입니다. 근데 이 병화가 좋게 쓰이는데 내 자식궁의 인이 병화를 장생시켜주고 있습니다. 12운성으로. 근데 내 와이프도 같이 거들고 있잖아요. 인호합으로. 화의 기운을 상당히 크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병화를 엄청나게 잘 쓸 수 있는 이 오화는 여기는 생지고 여기는 왕지이지 않습니까? 인호술 하게 되면 생, 왕, 묘지지 않습니까? 이 상당히 왕한 기운이지 않습니까? 오화가. 이 오화가 인목을 더 불타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병화가 상당히 잘 쓰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배우자궁이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도 한몫 거두는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여기 이 신중 임수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좀 공부를 좀 하셔야 좀 아는 건데 신중 임수가 있습니다. 이거 임수가 이제 편인입니다. 이 편인이 약간 절처봉생의 기운도 간목을 살려주는 절처봉생의 기운도 있긴 있지만 이러한 사주 상황에서는 이 편인이 임수가 이 병화를 자꾸 끌려고 합니다. 그걸 편인 도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편인이 식신을 본 그것을 편인 도식이라고 합니다. 이 병화를 꺼버리려고 하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오지장간이 병기정이 있습니다. 병기정. 근데 이 정화가 임수를 정임합으로 기반시켜버립니다. 묶어버립니다. 쓰지 못하게 임수를. 그냥 이 배우자를 얼마나 좋은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또 홍염이고 예쁘고 사회성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 신호는 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자식이 태어나면 상당히 내 자식이 태어나면서 나의 편관,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고 내 자식이 크면 사회에서 세상에서 상당히 잘 나갈 것이고 뭐 이렇게 자식의 기운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경호다. 경호 여기가 갑신이고 여기가 이제 병화다. 여기가 갑신보다는 그냥 갑인으로 하게요. 갑인. 근데 이제 경금도 뿌리가 있어야 되니까 뭐 여기가 신금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보세요. 자, 이 신금의 세력도 경신금의 세력도 큰 거잖아요. 이렇게 경신금의 세력도 크고 또 화의 세력도 상당히 큰 겁니다. 화의 세력도 경신금 편관을 이 인호합 화로 된 이 병화가 이제 끄잖아요. 잘 보십시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간목이 갑인이고, 아까 그대로 보시게 되면 병인이고, 여기가 이제 오화, 경호, 신금, 그리고 이제 여기가 갑인이고,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격국 공부를 좀 하신 분은 그냥 쉽게 아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분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경신. 그리고 여기 만약에 여기도 신금이다. 이렇게. 이런 사주 구조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1번 사주하고 2번 사주에서 어느 사주가 더 자식의 그 기운이, 역할이 더 좋을까요? 자식의 기운이나 역할이나 뭐 비슷합니다. 여기 금이 있네요. 이렇게 금. 이거 편관입니다. 편관. 편관은 일간 간목에게 상당히 위태로운 것이고, 해결해야 될, 당장 시급하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화가 있습니다. 식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신제살 화극금으로 해주니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인, 인호합 하면서 화의 기운이 상당히 큰 거고, 금의 기운도 크기 때문에 화의 기운도 세서 좀 화가 조금 더 세긴 하네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식신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게 상당히 금의 기운이 큽니다. 이렇게 금의 기운이 크고 화의 기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거 이는 다 장생시켜 주니까요. 이렇게, 여기 아까 오화였구나. 여기 오화입니다. 이렇게 인호합되면서 이렇게 화의 기운이 금의 기운을, 편관의 기운을 제사를 하고 있잖아요. 식신제살. 이것도 편관이고, 여기가 식신입니다. 똑같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어느 1번이 더 좋은지 2번이 더 좋은지, 어느 게 더 사주가 귀티가 날까요? 더 역할이 더 클까요? 여기서는 격국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로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 병화가 월지에서 올라온 건지 아닌지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병화는 이 월지가 오병기정이잖아요. 지장간이 병기정, 병정기. 여기는 신무임경이잖아요. 무임경. 이 병화는 월지에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이 사주는. 월지에 지장간에는 없습니다. 월지에서 투간된 것이 아닌 병화입니다. 근데 1번 사주는 월지에서, 월지 지장간 중 병화가 투간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월지에서 투간된 병화가 사회적으로 더 크게 잘 쓸 수 있다입니다. 월지에서 투간 안 돼가지고 그냥 일지 시지에서 투간된 것은 사회적으로 쓰긴 쓰는데 내 개인적으로 많이 쓸 확률이 높은 것이고, 월지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여기도 인중병화 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잘 쓰지만 사회적, 대외적으로도 잘 쓸 수 있는 병화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 자리에 이렇게 좋은 게 있다는 것은, 월지에서 투간된 것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 자식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잘 나가는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는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것보다는, 내 자식도 사회적보다는 약간 개인적으로 좀 잘 나가는 좀 자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신이, 좋은 역할을 하는 길신이 월지에서 투간되면 상당히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이 사주가 더 좋은 것이다. 이게 조금 격국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이제 있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사주에서 시주의 역할이 긍정적이면 자식의 역할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목으로 또 보겠습니다. 간목으로 보는데
정관을 보겠습니다. 신유. 예를 들어서 유금이다. 이렇게 여기 신금이다. 이렇게 신금이고 여기가 그다음 정유다. 자 보게요. 이렇게 뭐 이러한 사주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간두법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수 여기서 유금이 아니고 축을 한번 해보게요. 축을 한번 해보게요. 자 보시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정제격입니다. 정제 천을 귀인 정제격에 자 축은 지장간이 개, 신, 기가 있습니다. 기. 자 축중 신금이 떴네요. 여기 정관입니다. 정관. 그리고 개수도 떴습니다. 정인이네요. 이렇게 떴습니다. 근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상관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있네요. 일단 상관은 정관은 월제에서 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격용신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자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의 구조를 한번 보시게요.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 사주를 조금만 공부했으면 정관이 있는데 옆에 상관이 있으면 안 좋은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상관견관, 상관이 정관을 본 것을 상관견관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반듯한 정관을 상관이 깨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당히 이 사회는 상관견관된 사회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쿠데타가 일어나고 역모가 일어나고 세상을 이렇게 뒤엎으려는 사람들이 많고 대목꾼이 많고 무의미한 대목꾼이 많고 뭐 이러한 사회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상관견관. 기존의 나라를 뒤엎으려는 어떤 그 역적이 세력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관견관은요. 근데 정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인이 있으면 상관을 누르잖아요. 이걸 뭡니까? 상관폐인이라고 합니다. 상관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관에게는 정인이 특효약이잖아요. 그래서 정인이 상관을 누르면 이 상관이 정관을 깨지 못합니다. 정인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상관이. 그러면 정관이 살아나잖아요. 지킬 수 있잖아요. 정관을. 상관은 정관을 깨려는 성분인데 정인이 상관을 극해버리면 상관이 힘을 못 쓰니까 정관이 깨지지 않잖아요. 이런 구조이잖아요.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 개수가 자식 자리에 있는 개수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전복된 세상, 쿠데타가 일어난 세상을 일어나려고 하는 세상을 정인이 막아주고 있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게, 역모가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고 있잖아요. 정인의 그 지식으로 상관을 어루만지고 있잖아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자식궁에 있습니다. 자식의 덕이 있다. 자식이 잘 나간다. 자식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유추가 가능합니다. 근데 더 잘 나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건 여기 월지에 있는 개수, 지장간의 개수가 투관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유력한 인사가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러한 자식을 나는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식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